안녕하세요. 애보국수TV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상 깊었던 7가지 순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위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바로 의전에 관한 부분을 전면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무부 직원들이 장관의 차문을 열어주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전 법무부 장관들이 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행위라 아무래도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부 문건에서 한 장관 본인을 포함한 간부를 언급할 때 임자를 빼도록 지시했는데요. 이는 압존법과 관련된 것 등 소통을 할 때 거슬릴 수도 있는 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장관이 22년 6월 미국으로의 일정이 생겨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는데요. 당시 관례상 장관급은 퍼스트 클래스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가격이 500만원 정도 더 저렴한 비즈니스 좌석으로 예약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자신의 직업을 인증받고 가입할 수 있는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한 회원은 소속이랑 이름 물어보고 외워서 다음번엔 먼저 인사해줌 등을 보면 자신보다 하급자인데도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려는 모습이 보여 참 대단합니다. 6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평소 술, 담배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의 당당함이 보는 우리들에게도 느껴질 만큼 강했지 않나 싶은데요. 한 장관은 또한 평소에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는 남들 술 마실 때 혼자 콜라를 주문해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 밖에 그의 취미로 알려진 것은 여러분들도 다 눈치채셨겠지만 뛰어난 언변에 밑바탕이 된 독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차장 검사 시절 집무실엔 책이 서재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이를 옆에 쌓아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음악 감상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팝송을 즐겨 들어 비틀즈, 지미 핸드릭스, 레드 제플린을 좋아했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도 흥미를 느껴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영화 감상과 종종 게임도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한동훈 장관의 취미가 여실히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홍보대사인 기계 체조의 양학선 선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었는데요. 이때 찍힌 사진에 수많은 피규어가 보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와 원피스의 캐릭터들, 아인슈타인, 지미 핸드릭스, 기타 등이 있고 철봉도 있는 모습을 보면 그의 광범위한 취미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5위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상당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시절에는 항상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으며 성격도 좋아 여러 인물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려 지내 늘 반장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여 재학 중이었던 만 22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군법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검사가 됩니다. 이후 그는 검사 생활 동안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늘 핵심 부처인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법무부에서 근무하여 전형적인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범죄와 관련된 사건과 비리 사건을 도맡아 하면서 미국으로의 유학을 통해 숙달된 영어 실력까지 그는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검찰이라는 조직 내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만 46세로 역대 최연소 검사장, 만 49세로 역대 최연소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4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나이에 맞지 않는 동안의 외모와 깔끔한 패션으로 유명한데요. 먼저 패션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패션 감각이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유시민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인데요. 당시 입었던 코트와 머플러, 또한 한동훈 장관 특유의 뿔테 안경까지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종 언론에서도 그의 패션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패션에 있어서 물론 조언도 받겠지만 액세서리나 아이템 등은 본인이 직접 고른다고 하니 확실히 뛰어난 패션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패션들은
그의 깔끔하고 동안인 외모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데요. 그는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운동을 즐겨하기 때문에 기존의 큰 키와 잘 관리된 몸을 가지고 있어 네티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1973년생으로 만 49세면 박주민 의원과 동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동나이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차이 같습니다. 3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먼저 그는 SK, 현대차그룹, 동국제강, 신원그룹,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구속하는 등 기업들의 사건들을 담당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인들과 보수 정치인들의 사건을 주로 다루어서 정치 편향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으나 하지만 이후 조국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이러한 오명을 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풍을 맞게 되었는데요. 현재 대통령이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에게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히 수사해라 라는 말을 듣고 너무 열심히 수사한 나머지 좌천되고 맙니다. 이렇듯 한 장관은 흔히 말하는 윤석열 사단 내에 존재하면서 정치라면 좌우 안 가리고 엄정하게 또한 법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공동 1위입니다. 왜 공동 1위인지는 이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평소에 꾸준한 독서를 바탕으로 하여 검찰 내에서도 천재라 불릴 정도의 업무 능력으로 자신의 직무에 관해 막힘없이 술술 내뱉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총보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 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조제가짜는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의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 1위입니다. 앞서 나온 한동훈 장관의 어록은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낸, 즉 한 장관이 주체가 된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민주당의 헛발질이 중심이 된 것이긴 하지만 워낙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 안 넣을 수가 없어서 공동 1위로 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의 헛발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다 지금 말씀하신 아니 거죠? 지금 이 질문에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왜 제가 하는데 웃고 계세요?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왜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웃냐고요? 현실에서 성폭행 수사 해보셨어요? 성폭행 수사 해보셨냐고요? 당연하죠. 안다라고 아니, 저를 뭘로 하더라도 보시는 지금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아니 의원님. 아니 어떻게 검사가 입증 책임을 여기서 위원님, 피고자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입증 아니, 책임을 100%를 질 아니 거라고 아까 제 이런 말을 식의 왜곡해서 잘못된 얘기한다면 소통을 그렇게 하면 얘기하시면 안 말입니다. 되는 거고요. 아니 폭행 그럼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제 아니, 말씀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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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아니 저한테 말할 가만히 기회를 좀 있을 것 주셔야 되지 같으면 않아요? 폭행 협박은 위원님.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상 깊었던 7가지 순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방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끈따끈한 영상 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보국수TV였습니다.